예, 안녕하세요. 지금 엔드투엔드 음성인식 발표를 맡은 황성수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음성인식기 개발하고 있고요. 예, 지금 4시 20분인데, 예, 4시 20분인데 제가 40분을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장표가 열 장인데 이렇게 오래 하게 될 줄 몰랐는데 그럼 좀 천천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좀 자기소개를 시간 관계상 뺐는데, 제가 자기소개를 좀 해드리면, 맨 처음에 박정환 님이 보여드렸던 사진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풍선 나와 있던 게 접니다. 저고, 제가 회사 들어와서 이제 딥러닝 공부 처음 하다가 그때 텐서플로우 0점대가 나왔었어요. 0점대가 나와가지고 지금은 2점대 쓰시죠? 아마 0점대 써보신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웠거든요. 엄청 어려웠어요. 그래서 0점대를 쓰다가 프로젝트를 하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하는 뭐 이렇게 스팸 필터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상용화를 하고 제가 결심을 했죠. 다시는 제가 텐서플로우 쓰지 않겠다. 디버깅이 안 됐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중간에 넘버를 확인을 하려면 이게 항상 그걸 미리 디파인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세션을 만들고 런을 해야 보이는 거였는데 그러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 파이토치가 그때쯤에 보였어요. 근데 그 전에는 토치라는 게 있었죠. 토치라는 게 있어요. 토치는 디버깅이 됐었어요. 루아라는 언어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루아를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루아를 보고 토치를 보다가 아시겠지만 그때는 춘추 전국 시대라서 뭐 티아노, CNTK, 텐서플로 뭐 이런 엄청나게 많은 툴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파이토치가 딱 나와서 이걸 딱 했는데 숫자가 보이는 거예요. 밸류가 딱 보이는 거, 이거 끝났구나. 텐서플로우 이거 안녕이다, 이거. 텐서플로우 안녕이고, 파이토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다가, 어, 이제 뭐라도 좀 해보자. 해보자 해서 이제 얘기가 됐고, 저는 사실 이게 말만 하는 타입이고 잘 행동은 안 하는 타입이고, 말만 하는 타입이고, 그래서 정환님이 후속 작업들을 열심히 해주셨죠. 그래서 지금 뭐 파이토치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고맙고, 박정환님의 노력도 되게 저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다들 파이토치 지금은 뭐 사실 텐서플로우는 어 근데 사실 텐서플로우가 좀 많이 좋아졌어요. 다시 많이 좋아졌어요. 사실 저 2점대를 2점대 나왔다고 해서 그냥 하고 이렇게 잘 안 봤는데 2점대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번씩 스쳐 지나가다 보면은 신경 많이 썼다라는 느낌이 나오긴 나와요. 그래도 이제 한 번 뺏긴 거가 돌아오지는 않죠. 마치 그 다음이 네이버에게 뺏긴 것처럼. 한 번 갔던 게 다시 돌아오지는 잘 않을 것 같고. 그래서 파이토치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시는 안 돌아올 것 같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음성인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음성인식은 관심 없으실 거예요. 관심 없으시고 사실 저도 이 전에 강의가 자연어 처리 뭐 모델을 어디까지 써봤니 뭐 이런 거였잖아요. 너무 듣고 싶었는데 되게 재밌을 것 같았는데 그분이 사정상 못 오시게 돼서 음성인식을 보여드리게 됐네요. 그래도 음성인식이 아마 관심이 없으신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 있을 거예요. 한 가지는 어려워서 생각보다 이게 이렇게 음성인식 뭐 말을 글자로 바꾸는 건 알겠는데 이걸 안쪽을 들여다 보신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생각보다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접근의 난이도가 높아요. 난이도가 높고 그리고 음성인식이 두 번째는 잘 돼서 그래요. 대부분 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음성인식은 그냥 안 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변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지 않고 연구로 유입되는 인원도 되게 소수고 하다 보면은 개가 개고 개가 개예요. 다 알아요. 다 아는 사람밖에 없어 어디 가면요. 그런 분야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생활 속에 가장 깊이 들어와 있는 기술이 음성인식입니다. 아마 음성인식 안 써보신 분들 한 명도 없을 거고요. 예. 스피커 집에 없으신 분들도 음성인식 스피커 예. 없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손 드셨죠? 손 드셨죠? 손 드셨는데 제가 장담하는데 집에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집에 가보시면은 리모컨에 마이크가 다 달려 있습니다. 리모컨에 마이크 안 달리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BTV, 뭐 KT, LG, SK 다 있어요. 그거 다 이게 음성인식하고 자연어 처리해서 다 TV에서 동작하고 있거든요. 사실 스피커랑 똑같죠. 예, 그래서 아마 이게 너무 가까이 있어서 느끼지 못하는 공기 같은 존재예요. 음성인식이라는 건. 그런데 이 음성인식이 여러 가지 역사적인 변혁점이 몇 개가 있었어요. 몇 개가 있었는데 예전에 아주 예전에는 뭐 글자들 말하다가 한 번 딱 왔죠. 이제 딥러닝 시작할 때. 딥러닝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주목받은 논문 내용 아시는 분 있을까요? 없으실 거예요. 힌튼 교수님 논문입니다. 힌튼 교수님 논문은 리스트릭트 볼츠만 머신이라는 그런 논문이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층을 여러 개 이제 딥러닝이라고 해서 이제 피드포워드를 여러 개 쌓았던 거죠. 이것들 쌓았는데 학습을 시켰더니 학습이 안 돼요. 예전에는 다 안 됐어요. 발산해버리고 수렴이 안 되지 이렇게 막 날아가 버리거든요. 근데 힌튼 교수님이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오토인코더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똑같은 값을 추론하게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프리 트레이닝을 하고 학습을 했더니 잘 되더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딥러닝 된다고? 그럼 그 힌튼 교수님 논문 따라 해보자 해서 다 딥러닝으로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힌튼 교수님이 그 딥러닝 이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린 최고의 공헌자시죠. 그분이 하시던 게 음성인식입니다. 최초의 어플리케이션이 사실은 음성인식이셨어요. 네. 음성인식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성인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그림 보시면은 여기 좀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네. 좀 마우스 포인트는 보이나요? 네. 여기 요 레인지가 요 세로축이 인식률이에요. 인식률이고 단어에러라고 나오는데 인식률이고 여기 회색 줄이 있는데 요게가 이제 사람이 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10줄이 있는데 10% 줄은 상용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나쁘면 사람들이 안 쓰잖아요. 안 쓰니까 최소한 요 라인은 넘어줘야 고객들이 만족을 한다라는 선입니다. 그리고 또 숫자 안 보시는데 요 가로축이 연도입니다. 연도. 그리고 요 각각 아이들은 발화들의 종류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여기는 점점 숫자 같은 넘버링 리드 스피치죠. 사람들이 이제 1, 2, 3 안녕하세요 하고 딱 읽는 거예요. 읽는 것들은 예전에도 고객이 만족할 만한 수준 밑으로 쭉쭉 내려갔어요. 많이 내려갔죠. 이건 정말 옛날이거든요. 뭐 1900년대 이런 때입니다. 900년대고 까만색 리드 스피치들은 거의 다 만족됐어요. 그러면 이제 컨버세이셔널 스피치가 있어요.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를 하는 것들은 보시면 이렇게 쭉 하다가 못 내려왔어요. 거의 지금 여기가 2000년대가 넘었는데 2000년대가 넘고 못 내려오고 방송들도 방송이 이제 가까스로 방송은 왜 잘 되냐 하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톤들이 딱 잡혀 있거든요. 깔끔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래도 조금 더 내려오고 있어요. 그 연도가 다 가가고. 그지만 제일 나쁜 애들 보시면은 미팅 스피치예요. 회의하시면 엉망진창이죠. 좀 엉망진창이고 막 어려운 단어 막 나오고 막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거의 지금 2000년 10년대가 됐는데 가로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인식률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그 중에서도 이런 미팅 스피치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난이도를 자랑하는 게 텔레폰 스피치입니다. 전화 스피치예요. 전화를 하시면 알겠지만 이게 대화가 이렇게 막 말을 씹어요. 씹고 상대방이 말을 하면 같이 겹쳐서 말하고 이게 난리도 아니죠. 그리고 심지어 퀄리티도 안 좋아요. 오디오 퀄리티가 16K 아니고 8K 뭐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텔레폰 스피치는 뭐 거의 그랜드 챌린지 이렇게 불러요. 거의 제일 마지막 회의, 텔레폰 요 정도는 요게 되면은 음성인식은 안 해도 된다. 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지금 2010년도까지 나와 있거든요. 여기가 2010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요 다음에 일어난 일이 딥러닝이 나왔죠. 10년대 초반부터 이제 딥러닝이 나왔죠. 딥러닝이 2000년대, 1900년도부터 인식률이 쭉 내려가다가 여기서 딥러닝이 2010년도에서 뚝 꺾이면서 10을 넘겨요. 10을 넘겨요. 생각해 보시면은 10을 넘기는 순간이 2010년도인데 그게 언제냐 하면 애플이 핸드폰에다가 시리아를 넣는 겁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10%가 넘으니까 이거 서비스 된다. 이제 할 수 있다. 시리가 나오고 삼성 들어가고 쭉쭉쭉 이제 서비스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기술 수준이 고객이 만족하는 수준을 딱 넘는 순간 서비스들이 막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게 딥러닝이 나오고 나서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엄두도 못 냈어요. 있긴 했지만 성능이 만족스럽지를 못하죠. 여기서 한번 뚝 내려왔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딥러닝이 나오고 나서도 컨버세이셔널 스피치는 이렇게까지 내려오진 못했어요. 커맨드. 시리 쓰시면은 대화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죠. 시리야, 날씨. 시리야 했는데 아무도 안 켜졌어요? 시리야, 잘 끄고 계시네요. 보통 제가 어디 가서 하면은 최소한 한 두세 개는 뜨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커맨드형이에요. 그래서 단결하고 머릿속에서 다 생각한 다음에 그 이제 플루언트하게 뱉죠. 이렇게 쫙 뱉어요. 그러면은 인식 잘 됩니다. 그래서 상용 서비스들이 다 나온 거예요. 이랬는데 그래도 컨버세이셔널 스피치는 여전히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어떻게 돼 있는지. 요게 지금 상용으로 쓰고 있는 예전에 E2E, 제가 E2E 오늘 설명할 텐데 E2E를 하기 전에 음성인식기의 구조입니다. 한번 볼게요. 처음에 보면은 여기 피처 익스트랙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성을 생각하시면 음성은 그림은 사실 뭐 RGB로 우리 바로 쓰잖아요. RGB 세칭해서 256, 0에서 256짜리 인트짜리 3개로 쓰는 거고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쭉 오죠. 이렇게 이게 쭉 오는데 얘를 어떻게 하지? 근데 그냥 윈도우를 딱 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윈도우를 쳐서 피처라는 거를 뽑아냅니다. 뭐 피처라는 거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FFT 한다.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꾼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멜 프리퀀시 이런 것들도 있고 심플하게 뭐 FFT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FFT 한 다음에 퓨리에 트랜스폼 한 다음에 음향 모델이라는 거를 통과를 해요. 음향 모델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을 한 거에 발음 기호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간다 하면은 우리 영어 발음 기호로 뭐 G, A, N 이런 식으로 발음 기호로 되죠. 이런 게 음향 모델입니다. 근데 음향 모델은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음향 모델을 만들려면 또 요 밑에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이 모델 하나 만드는데 여기서 발화한 데이터를 가지고 GMM이라는 걸 학습을 하고 또 뭐 컨텍스트 디펜던트 GMM을 하고 포스 얼라인먼트를 하고 그 다음에 AM 트레이닝이라는 걸 해요. 요거를 하나 하면은 절반 한 거예요. 요거 하나 하는데 엄청난 노력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디코더가 또 있어요. 디코더는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언어 모델 같은 겁니다. 언어 모델은 잘 아시니까.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죠.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는 음향 데이터를 가지고 하죠. 근데 여기는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학습을 해서 언어 모델을 가지고 컨텍스트 디펜던트 클러스터링, 뭐 발음 기호, 첫 번째 LM, 두 번째 LM 요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단계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맨 처음에 쓰는 어프로치는 대부분 쪼개요. 어떤 분야든 똑같습니다. 아, 이거 복잡한데? 자, 그러면은 하나씩 쪼개보자. 그래서 하나 최적화, 하나 최적화, 하나 최적화. 뭐 통신 같은 거 하시면은 뭐 OSI 7계층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있죠. 다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층을 다 나눠가지고 최적화를 하기로 해요. 그럼 나는 AM만 할게, 언어 모델만 할게, 음량 모델만 할게 해서 최적화를 해요. 근데 이게 그러면 각자 발전을 하면은 쭉 성능이 올라가는데 한계에 부딪힙니다. 부분 최적화는 전체 최적화에 따라올 수가 없겠죠. 뭘 해도. 그래서 어떤 분야를 하시더라도 부분 최적화가 돼 있으면은 결국에는 크로스 최적화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필요하게 되는 단계까지 온 거죠. 또 딥러닝이 나왔어도 여기 보시면 음향 모델 하는데 딥러닝 들어가고 언어 모델 하는데 딥러닝 들어가고 그 각각 따로따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복잡했던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하고 싶냐? 아, 다 안 하고 싶은데 하나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없어져. 다 필요 없고 나는 다 필요 없고 소리 넣으면은 글자 나왔으면 좋겠어. 네. 요거 뉴럴 네트워크 하나만 넣고 다 됐으면 좋겠어. 사실 바램이죠. 네, 바램이에요. 이런 어프로치 자체가 엔드 투 엔드 음성 인식입니다. 그럼 뭐 번역기들도 다 마찬가지죠. 네, 번역기들도 다 요즘에 사실은 엔드 투 엔드 어프로치를 쓰는 분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게 이런 잔챙이들 이런 일 안 하고 요것만 네트워크 하나 딱 치고 엔터 치면 끝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때가 된 거죠. 때가 돼서 갑자기 동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엔드 투 엔드 음성 인식을 하면서 뭐가 좋아졌냐? 이게 뭐 좋아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좋아진 게 있어야 되는데 사람 손을 타는 요 한 블럭 한 블럭이 사람 손을 다 타거든요. 정말 정말 한 땀 한 땀 고치는 일을 해요. 한 땀 한 땀 고치는 일을 하는데 그 일들이 기계가 학습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예, 기계 학습으로 다 이루어지면서 더,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그 대화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스판티니어스 스피치, 컨버세이셔널 스피치 이런 아이들의 인식률이 갑자기 확 개선됐어요. 확 개선돼서 오 이거 되는데 그리고 다른 장점은 이전에는 대부분 다 이 시스템 보시면 알겠지만 커 보이죠? 커 보이죠? 이게 크니까 서버에서 했어요. 서버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 다 쓰시면은 음성을 녹음해서 서버로 보내고 서버에서 처리해서 글자가 내려옵니다. 이런 동작으로 됐어요. 이 큰 모델들, 저희 이런 거 서빙하면은 뭐 언어 모델만 해도 한 3기가짜리가 돌아요. 모델이 3기가짜리. 뭐 이런 게 도니까 사실 단말에서 올릴 방법이 없죠. 올릴 방법이 없고. 근데 얘는 딥러닝 모델이 다 합쳐도 뭐 100메가 뭐 이래요. 그래서 더 이렇게 줄이는 테크닉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단말로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단말로 들어가는 음성 인식기가 시작될 거예요. 저도 그 일을 주로 하고 구글에서는 벌써 단말로 가는 인식기를 냈고 엔드 투 엔드가 되면서 컨버세이셔널 스피치가 개선이 되고 모델이 사실 총 모델은 더 작아졌어요. 더 작아지고 그래서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엔드 투 엔드 모델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부터 좀 어렵습니다. 이제 어려워요.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단어들이 나올 거예요. CTC, Connectionist Temporal Classification 이거 들어보신 분 있어요? 한 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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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시퀀스나 이런 거 다루시는 분들 혹시 뭐 하세요? OCR 하시나요? NLP.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이 CTC는 뭐냐면은 제가 못 알아들으실 텐데 그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얼라이먼트가 없는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한 툴입니다. 얼라이먼트라는 건 뭐냐면 제 소리랑 글자와의 타임 매핑을 할 수 있어요. 네, 타임 매핑을 모르잖아요. 제가 안녕하세요 했는데 안이라는 글자가 몇 초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프레임씩 쪼개서 넣는데 레이블을 만들 수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네. 근데 그 CTC라는 거는 그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얼라이먼트 위치, 프레임별로 라벨을 몰라도 CTC 로스는 그거를 계산을 해서 할 수 있게 해줘요. 네. 그러니까 요거 보통 음성 인식에 쓰고 자연어 처리도 쓰시고 OCR도 씁니다. OCR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책이 있잖아요. 글자가 어딘가 써 있겠죠? 글자가 어디서 어떤 글자가 시작하는지 안 써 있잖아요. 이미지에서. 그래서 CTC 로스 같은 걸 써요. 그래서 어디서 시작하는지 라벨을 모를 때는 요런 로스를 쓰신다고 보면 돼요. 쓴다고 보시면 되고 요게 알렉스 그레이프스라는 아저씨가 2006년에 했어요. 2006년이면 좀 옛날이죠. 잘 안 됐어요. 잘 동작 안 했어요. 이걸로 음성 쉽게 만들었는데 동작을 하긴 하는데 아우 잘 안 되네. 하다가 2012년도가 됐어요. 12년도에 이 아저씨가 좀 더 열심히 하십니다. 네, 좀 더 열심히 하셔요. 그랩스 씨가 트랜스듀서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또 기능은 똑같아요. CTC랑 똑같이 얼라이먼트가 안 된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식인데 요거를 만들어내서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인식률이 빡 좋아집니다. 여기보다 좀 제너럴라이즈를 했거든요. 제너럴라이즈를 하면서 갑자기 확 좋아지고 이 타이밍에 구글이 온디바이스 인식기를 만들어요. 요거 바탕으로. 구글이랑 같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RNN 트랜스듀서 요거가 나오면서 진짜 이제는 엔드 투 엔드 음성 인식기가 동작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뭐 아시겠지만 이거 거의 보신 적 없죠? 예, 보신 적 없는데 라스가 나와요. 라스는 번역기잖아요. 뭐 자주 쓰시는 것들이 번역기예요. 시퀀스 넣고 임베딩 한 다음에 어텐션 걸고 다 출력하는 거. 네, 라스가 나오는데 라스도 잘 동작하기 시작했어요. 트랜스포머가 나오니까. 네, 여기 인코더, 디코더에 트랜스포머 넣으시면 되니까. 라스도 잘 동작하네. 가 됐죠. 근데 라스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번역 같은 거는 생각해 보시면 그 소스 어텐션이라고 하죠. 이제 번역은 헬로우, 뭐 마이 네임 이즈 황성수 하면은 어텐션이 걸렸을 때 나는 황성수입니다가 걸리면 어텐션 모양이 뒤죽박죽이죠. 나 나올 때는 어텐션이 I에 걸려야 되고 황성수입니다 할 때는 막 어텐션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음성 인식은 좀 달라요. 음성 인식은 쭉 걸리면 되거든요. 왜냐면 내 말이 순서대로 찍히잖아요. 내 말한 거는 무조건 순서대로 찍히기 때문에 이 라스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CTC를 같이 섞었어요. 섞었으면은 이 라스가 어텐션을 잡아주는 데 도움을 많이 줘요. 그래서 또 성능이 많이 좋아졌죠. 이게 2017년, 지금 한 5, 6년 됐네요. 그죠? RNNT. 근데 이게 지금 이 중에서 제가 중요한 거 두 개 정도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RNNT가 2012년에 그립스 아씨가 출력을 한 거고 인코더 이 프레딕션 네트워크라고 했는데 이제 디코더 구조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인코더, 디코더. 인코더는 쓰시고 싶은 거를 다 쓸 수 있어요. 제일 쉬운 거 LSTM. 그냥 RNN 쓰시면 되고 프레딕션 네트워크도 RNN 계열 쓰면 되고 트랜스포머 써도 되고 여기 그냥 다 바꿔서 쓰시면 되죠. 그래서 그 두 개에서 나온 출력을 같이 쓴다. 그래서 트랜스듀서 로스는 얼라이먼트 없는 거를 학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빠르고 온 디바이스로 갈 수 있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엔드 투 엔드 음성 인식기들은 트랜스듀서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 라스 CTC예요.
이거 한번 아까 제가 어텐션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어텐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왼쪽 위의 절반이 그 소스 어텐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CTC가 없이 학습한 거죠. 어텐션이 이렇게 하얀색 보이는데 좀 이상하죠? 근데 CTC를 넣어주고 나면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쭉 꺾입니다. 네, 쭉 꺾이죠. 이 음성 인식은 어텐션 모양에 가정을 줄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순서대로 찍히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찍히고 있다. 그래서 CTC가 학습하는데 결과에 도움을 줘요. 사실 결과를 낼 때는 CTC를 안 써도 돼요. 근데 학습을 도와줘요. 얘가. 학습을 도와주고 뭐 이 멀티태스크 러닝이죠. 아마 라스를 쓰시거나 뭐 하더라도 요런 이제 시계열적인 순서가 필요하실 때는 CTC를 섞어서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트랜스듀서를 써도 돼요. 똑같거든요, 사실은. 트랜스듀서랑 CTC가 똑같기 때문에 트랜스듀서를 같이 섞어 쓰셔도 됩니다. 단지 근데 트랜스듀서가 연산량이 어마어마해요. 이거는 연산량이 어마어마합니다. 학습할 때 로드가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CTC는 간단해서 CTC를 주로 많이 쓰고요. 네. 그래서 학습이 수렴도 잘 되고 디코딩 할 때도 CTC 값을 쓰면은 조금 더 좋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걸 쓰면은 대화체 인식이 잘 되기 시작하잖아요. 아마 이제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제 엔드투엔드 스트리밍 인식기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근데 잘 못 바꾸는 분야들도 있어요. 잘 못 바꾸는 분야들 저희도 다 못 바꿨거든요. 스피커 이런 애들은 엔드투엔드로 못 바꿨어요. 못 바꾸고 대화체 어플리케이션들은 이 엔드투엔드 어프로치를 쓰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 엔드투엔드 음성 인식기를 써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안드로이드 통화 녹음 쓰시는 분 없어요? 그쵸? 안 쓰시는 분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쓰시는 분이 티저나가 1000만 명, 거의 티저나 유저가 1000만 명, 그리고 통화 녹음 옵션 키신 게 한 200만 명 돼요. 200만 명 되고 지금 통화 녹음 거기서 이제 티저나에서 통화 녹음 옵션 키신 분이 지금 한 40몇만 명 됩니다. 40만 명 되고 그래서 티저나 쓰시는 분은 다 아이폰이세요? 다 아이폰이세요? 실망이네. 네. 아이폰도 통화 녹음이 좀 돼야 되는데, 그쵸? 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앱에서 그냥 티저나는 키시면은 그 안에서 그 통화 녹음 버튼 있고 통화 녹음 버튼 밑에 가시면은 음성 인식하기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누르시면 통화를 다 그냥 음성 인식해서 글자로 보여드립니다. 네. 요 화자 분할해서 보여드리고. 네. 지금 서비스가 저희도 지금 이제 대화체 서비스를 메인 타겟으로 요거를 시작했는데 아마 앞으로도 저희 회사 말고도 다른 데서도 대화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계속 많이 나올 거예요. 클로버는 써보셨죠? 네. 안 써보셨더라도 써봤다고 해주세요. 그 막 회의 같은 거나 강의 같은 거 하면 클로버에 녹음 파일 올려가지고 이렇게 받으시잖아요. 예. 이제 그쪽도 이제 다 엔드투엔드로 다 넘어갔을 거예요. 대화체니까. 대화체들은 다 넘어가고 이제 엔드투엔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계속 많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거 좀 설명드릴까요? 이 T전화에서 하시면은 음성 인식을 먼저 하거든요. 네, 음성 인식을 하고 나면은 전화 통화가 글자로 쫙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보면 만족할 수 없죠. 왜냐하면 내가 말한 건 오른쪽,
상대가 말한 건 왼쪽. 따다다닥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화자 분할이라는 걸 해요. 목소리를 가지고 그 통화 안에서 두 분류로 이제 클러스터를 해버립니다. 쫙 뜯어내요. 그래서 내가 말한 건 오른쪽, 상대방이 말한 건 왼쪽. 이렇게 배치를 해서 예쁘게 정리를 하고 거기서 내용 분석해서 주요 키워드들 추천해드리고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돈 엄청 많이 들었는데 많이 써주세요. 광고하지 말랬는데. 광고하지 말랬는데. 네. 이번에는 이거는 그 다음 세대입니다. 지금 제가 2010년도에 한번 세대가 바뀌었죠. 그리고 지금 10년도에 가다가 지금 20년대가 됐잖아요. 20년대는 또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이제 셀프 러닝이죠. 셀프 러닝은 잘 뭐 아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모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제일 유명한 게 GPT죠. 버트, GPT 얘들 다 사실은 셀프 러닝이에요. 셀프 러닝. 근데 그것들이 이제 잘 되는 걸 보니까 음성 인식도 탐이 났어요. 우리도 잘하고 싶은데. 그래서 음성 인식 쪽에도 셀프 러닝에 관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 관한 것들이 나옵니다. 셀프 슈퍼바이즈는 뭐 간단하게 우리가 레이블을 안 했는데 안 한 음성 데이터 많잖아요. 레이블 하는 작업 안 하는 데이터 많은데 그걸 가지고 혼자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혼자서 학습을 하고 거기서 그거의 목적은 음성을 어떤 레이턴트 벡터로 만들어내는 거. 버트도 마찬가지잖아요. 버트도 우리가 어떤 태스크를 확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학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텍스트를 임베딩하기 위해서 쓰죠. 레이턴트 벡터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성 인식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게 웨이브 투 벡터. 페이스북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죠. 뭐 종류 많잖아요. 웨이브 투 백, 닥 투 백, 워드 투 백. 다 이런 종류들입니다. 그래서 웨이브를 벡터로 바꾼다. 이런 거 예제 있어요. 이거는 예제가 어디 가서 다운 받으시면은 그냥 음성 인식기를 다운 받을 수 있어요. 앱으로. 웨이브 투 벡터 모델을 다운 받아서 단말에 올리시고 하면은 그냥 영어 모델이 나와 있어요. 웨이브 투 벡터는 모델이 공개되어 있는 모델이거든요. 영어 인식기죠. 영어 인식기. 그리고 여기 하나 나온 게 후버트. 그 다음에 나온 게 후버트입니다. 이 후버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라벨을 만들어야 되는데 라벨을 K민즈로 라벨을 만들어요. 네. 그 오디오에서 특징 벡터를 쫙 뽑았다가 K민즈로 그냥 라벨이 없으니까 K민즈 클러스터링을 한 다음에 그 라벨로 프레딕션이 되도록 학습하는 게 후버트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은 아직은 연구 단계거든요. 이제 거의 시작한 거고 자연어 처리 쪽에 이제 셀프 러닝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대부분 다 뭐 버트 가고 이제는 모델 큰 거 하잖아요. 막 몇십 기가짜리 막 하고 있고 저희도 셀프 러닝을 하고 여기도 역시 모델이 커요. 막 몇 기가짜리로 하죠. 그 전까지 뭐 100메가 이런 게 하다가 이제는 뭐 1기가짜리 이렇게 넘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게 연구가 끝나고 나면은 많이 되면은 아마 음성 인식기를 만드는 일이 굉장히 쉬워지실 거예요. 모델이 오픈되기 시작하니까 아마 다른 모델들은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음성 인식기 모델은 받아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음성 인식기 모델은 너무 돈이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누구 주기 너무 아까워요. 줄 수가 없어요. 너무 아까워서. 근데 이렇게 이제 셀프 러닝 애들은 공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음성 인식기도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거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예. 네.